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대치동 초등맘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네, 착각 있죠. 너무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교육특구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앞으로 대치동을 내가 가야겠어 이렇게 입성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먼저 고민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인지학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학습을 잘하려면 자극력이 좋아야 되고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력이 막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정서가 불안하면 이 세 가지의 작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를 경험한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구 조사를 해보면요 워킹맘 부모님들은 절대 미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부모님들이요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엄마니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것만 입혀야 될 것 같고 먹여야 될 것 같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영교시 부모 영역이라는 채널 알고 계신가요?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자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성곤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요. 뇌과학하고 AI 경영 빅데이터 그다음에 자녀교육 연구하고 있는 김성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그 경력을 보니까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교육학 하셨고 심리학, 의학까지 넘나들면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자녀 교육을 바라보고 계신데 네네. 특히 대치동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2만 명 정도의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대치동 초등맘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네, 착각 있죠. 너무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맹모 산천지교 환경을 바꿔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아이들이 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특구에서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지쳐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흔히 매스컴이나 SNS에서 대치동이나 또는 교육특구에서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1%, 2%, 3%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교육특구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앞으로 대치동을 내가 가야겠어 이렇게 입성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먼저 고민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사교육을 받고 또 지나친 성과 위주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요 그 중에서 잘한 아이도 있겠지만 또 못한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하나하나씩 어릴 때부터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이요 일부러 못하는 척을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이거를 해도 엄마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오히려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런 공부 정서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지가 된다면요 정작 공부는 언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정말 포텐이 터지려면요 지금 성적이 어떻고 어디 학원에 못 들어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안정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살아남고 어떤 아이들은 힘들어할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 내적 통제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감각이죠.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내 감각이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동기화예요. 엄마가 시켜서 주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동기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내적 통제감이 있는 아이는요. 아 그래 내가 복습을 덜 했네. 엄마가 말한 대로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모든 원인을 내가 좀 더 부족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회복 탄력성 이렇게 상당히 발달이 된 친구가 되는 거고요. 외적 통제감에 익숙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이건 선생님 문제 잘못 낸 거야.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요 남한테 탓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오래된다면 지금은 엄마가 시키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요 지금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도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를 잘한다. 글쎄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과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사실 엄마 공부, 학원 공부 아닌가요? 여러 가지 공부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1%의 어떤 공부법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마음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치동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 학원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이 과정을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5세, 7세, 9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내 아이들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아이들이 일어나면요.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대치동인 아이들도요. 엄마, 오늘은 학교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오늘은 숙제를 뭐 해야 돼요? 오늘은 끝나면 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어떤 작은 경험에 대해서 엄마가 빨리 해버리면 되고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그냥 내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치동 엄마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성공을 하시려면요. 이 마음의 준비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교육특구에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 제발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부모님이 심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들은요. 엄마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아이한테 그냥 맡겨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물론 어리면 뭐 엄마가 좀 주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이 뭐 유아나 아니면 초 1, 2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학원을 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너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거야.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십니다. 그냥 백삼동 엄마가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분명히 선택을 여러 가지를 줄 때도 이상한 거를 제시하진 않을 거니까 그 중에서 선택권을 주는 게 가장 좋다. 밥 먹을 때만 너 뭐 먹을래? 라고 해서 선택권 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난 너무나 중요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부모님들이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상류층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니셨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를 키워주고 공부의 주인이 되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에 있잖아요. 전원에 들어온 친구들이요. 점수가 나오면 누가 전화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전화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대까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이 네가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서는 공부가 이제 전부인 아이들한테는 이 과정에서 그걸 알려주는 게 난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명문대 자퇴한 제자의 얘기를 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입시에 성패가 달린 곳이 아이를 뭐 좋은 사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깨달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의전에 들어오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10% 정도 자퇴를 합니다. 네. 그냥 남들이 의사 또는 메디컬 라인이 요즘 핫하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요. 정말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 워너비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자퇴를 하니?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학교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 제가 저의 모든 영혼을 끌어서 공부를 해서 이 대학에 왔는데요. 막상 대학에 오니까 이젠 저한테 뭘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은 당연히 네가 혼자 공부하는 거지. 네가 원해서 온 과 아니었니? 예, 제가 원해서 온 과가 아니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과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부모한테 어떤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고 학습적으로 뭔가 그 환경적인 것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요. 정서적으로 엄마랑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기업에 가고 어떤 자기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혼자 성공하는 사례는 없겠죠.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의 어떤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학습에 대한 지시보다는 정서적 교감의 밀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요. 보통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성적이 중요하고 입시가 중요한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 이런 정서적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공부라는 것은 인지학습이죠. 그렇죠? 인지학습을 잘하려면 자극력이 좋아야 되고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력이 막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정서가 불안하면 이 세 가지의 작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 우리 애가 아파. 이런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서적 교감 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어머니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 자, 빨리 문제 풀어. 지금 과제할 거 많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네 마음이 어땠어?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걸까요? 이 문제를 맞춰서 틀렸어에 이렇게 성과적인 중심의 질문이 아니라요. 그때 애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문제에서 개념이 힘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 나 사실 이런 문제인데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요, 엄마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혼자 해볼래? 아니면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전적인 생각이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지금까지 엄마가 다 풀어주고 빨리빨리 하는 걸 엄마는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엄마가요, 완벽해지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야,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도 예전에 이 과정을 배웠는데 너무 어려웠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든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세 가지의 언어를 할 때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집에서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네. 공부는 무조건 어려운 거야.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부는 해도 괜찮은 거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는요,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키워주지 않으면요, 공부 정서가 부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요,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상위권 대학 가는 친구들은요, 공공시간 4시간의 매직아워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어려운 문제에 닥치거나 아니면은 힘든 어떤 뭐 상황에 겪었을 때 과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이 정서적 교감에 대한 문제가 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학습은 그러니까 과제가 아니라 내 자기화된 어떤 도전이라는 거, 이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교육은 양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뭘 아무것도 막 시키시면 얘가 다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나눈 대화의 어떤 밀도, 그다음에 그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경험한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보통 상위 1%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럴까? 그 가정들의 외형적인 것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는 가족 중심의 끈끈한 문화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성공시키고 싶으시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리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공을 결정짓는 거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가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문화유산이 뭔데요? 그건 보이지도 않은 건데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오늘 시험을 보고 왔어요. 엄마가 당장 이제 뭘 물어볼까요? 너 몇 점 맞았어? 아, 또 틀렸어?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합니까? 그냥 성과 중심의 대화가 되겠죠. 잘 되는 집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그 문제 풀 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너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했어? 이렇게 사고 중심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는 성과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부모님들이 보통 얘랑 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부모님부터 대화를 지금 이상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고용으로 물어보면 아이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죠. 엄마, 사실은 내가 이 문제 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엄마 나 개념 적용을 못했어. 그냥 공식에만 대입하려고 내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엄마.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는 톱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나무로 잘라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내가 좀 이제 이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대화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물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졸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냥 돈만 많은 집. 근데 이 집은 그것 플러스 뭐가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을 제가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아이가 학원에 다니고 와서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너 빨리 숙제라고 하시면서 엄마가 뭐 하시죠? TV를 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너무 졸리고 힘든데도 제가 보고 싶은 뭐가 있는데도 그냥 앉아서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인스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그 문화 자본이 된다. 이게 쌓여야 그 집은 정말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한테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정말 독이 되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어머니들께서는 일단은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어머니들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여기 앉아봐. 이때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세요. 어머니들이 말하기 전에 비언어적인 걸로 다 인지를 합니다. 제발 좀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걸 또 틀렸어. 이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부모 마음에서는 넌 풀 수 있는데 왜 틀렸어? 물론 이런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이는요,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엄마 또 실망시켰네. 나 머리 나쁜가 봐. 그리고 틀리는 건 되게 나쁜 거야. 자, 틀리는 건 되게 나쁜 거야 라고 애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공부가 앞으로 계속 틀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야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벌써 초등학교 때 공부 정서가 틀리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얘는요 틀려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숨깁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 엄마가 관리하기 편한, 쉽게 얘기하면 사육하기 편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들이 좀 건드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틀렸을 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전두엽이 자라는 시기죠. 그래서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감정의 선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는 것에 애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틀렸을 때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었지? 이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잘할 때는 칭찬해 주는데 내가 틀리거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가 계속 인정 욕구가 있으니까 칭찬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 안정적인 루트만 찾으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요,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 잘하게 보입니다.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애들이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더 빠른데요 라고 하시는데, 제발 좀 그런 예전 방식의 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13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직업을 턴하는 시기가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이상이 됩니다. 정말 자기 전공대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의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한의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를 더 발전시키고 우수한 아이로 만드는 건데 그냥 정해진 루트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의사들도 사실 그냥 진료만 잘한다고 요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일을 다 하냐면 실장이 다 일을 하는데 사람 잘 뽑아야 되죠. 마케팅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보지 마시고요. 제일 요즘에 안 좋은 말이 뭐냐면요, 공부만 잘하네 너는, 이 소리는 제발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맘도 계시지만 워킹맘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워킹맘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좀 솔깃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70%, 80% 정도는 워킹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맘이 아닌 부모님들이 거의 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있는 집이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조사를 해보면요, 워킹맘 부모님들은 절대 미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표 공부를 하죠. 근데 사실 언제부터 포기합니까? 보통 3학년 때 포기하실 겁니다. 예, 이제 자기 분수를 알게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이제 엄마표 땡땡은 딱 엄마가 할 수 있는 표 1, 2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안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양가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항상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왜 공부만 하는 엄마는 이상하게 바뀌지? 네. 엄마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죠. 아이가 힘들 때 기대고, 엄마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근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같이 막 힘들어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그럴 때는 들어주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만 하면 뭐 화를 내시고 너 누구 머리 닮았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떨어져 있잖아요.
워킹맘 부모님들하고 네.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거나 뭐 컵에 물을 마시는데 그걸 쏟았어요. 그러면 당장에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치워야 되겠죠. 어떤 어머니들은 난 전업맘이고 라이딩 해주고 그러니까 난 좋은 엄마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붙어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24시간 정서적인 밀도를 어떻게 채우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냥 붙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엄마가 다 지시하고 얘는 그냥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냥 기계 같은 애라면 그건 정서적 밀도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오히려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안 좋은 거,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한 거, 막 이런 것도 같이 아이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가는 것들을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어른이면 저렇게 엄마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고 근데 일을 할 때 어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엄마도 저렇게 힘든 날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공부라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처럼 나도 헤쳐나가면 되겠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부모 교육이고 자녀 교육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워킹맘 부모님들은 미안해하거나 이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본인 일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책이 제목이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완벽한 부모를 꿈꾸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네, 이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요, 좀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인간답게 내려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엄마니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것만 입혀야 될 것 같고, 먹여야 될 것 같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 되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 힘이 듭니다. 그냥 힘들 땐 힘들다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괜찮은 부모? 네, 그리고 아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성장하려고 애쓰는 엄마. 저는 그런 엄마가 가장 좋은 부모인 거지. 그냥 부모니까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좋은 것만 해줘야 되고 좋은 거 방향으로만 안내해줘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뮤직팝 스튜디오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냥 완벽해지실 필요 없이 내려놓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